국제통화기금 IMF는 매년 경제정책 전반을 놓고 각각의 회원국들에 대한 정례 협의를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IMF 연례 협의 미션단이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018년 16.4% 인상 이후에 올해 또다시 10.9% 인상된 최저임금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도 이러한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혀서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의 가장 중요한 두 주체죠. 노동계와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소상공인협회 권순종 부회장,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은 이제 노동계와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IMF 해석을 각기 아마 달리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님께 입장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예, IMF가 이제 외부에서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우려도 많은데, 네. IMF는 이제 국제 경제 환경 분석을 해서 이제 적정 경제 성장이나 이제 재정 통화 정책을 진단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2017년 결정, 2018년 결정에 걸쳐서 16.4%, 10.9% 이렇게 초고율 인상을 누적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업 감당력을 넘었다. 이미 고용 역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고용 일자리를 없애고 이런 걸 지적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소규모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아주 이미 이제 뭐 현장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네. IMF가 그것까지 진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상당히 좀 공감하고 또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좀 아픈 소리지만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IMF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를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예.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최근에 제가 본 국가 부도의 날 이것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거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진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난 20년 전에 저희들이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면서 비정규직이 굉장히 대폭 양산이 됐고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심화됐던 것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에 속도 조절론을 내놓은 IMF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의 1만 원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주장하는 이유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핵심 화두가 소위 말해서 사회 양극화에 대한 해소, 그다음에 사회 임금을 통한 뭔가 삶의 질의 개선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었던 거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저임금은 아직도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IMF의 경고가 뭐 표현의 수위의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이제 몇 차례 계속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이제 뭐 우려 섞인 표명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회장님. 예. 이게 반복해서 이렇게 그런 그 진단을 하고 있는 것도 방문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IMF가 진단하는 것은 최근에 한국의 최저임금의 초고율 인상이 일시적인 어떤 그 경제 조정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위기를 표명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전반의 파급적 효과가 심상치 않다. 국가 경쟁력 저하의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사전 경고 또는 지적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항상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인 니즈와 경제적 니즈가 있거든요. 네. 그 취약계층을 바라볼 때도 네네. 근데 이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항상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을 감당할 수 없게 너무 앞으로 나간다거나 또 경제적 요인만 주장해서 사회적 요인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번 최저임금의 초고율 진단이나 지적 또 우리나라 사태는 사회적인 요인이 경제적 요인을 너무 초과해서 또 단기에 앞서 나갔기 때문에 추월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경제적 니즈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로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지난 괴리가 있는 거는 뭐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지금 현재 그게 이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도 있는데 네. 사회적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지난 시기보다 조금 더 오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얘기는 저임금에 대한 해소,
그리고 임금 격차에 대한 해소, 그리고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자기 본연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럼 국가적으로 좀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이 40% 이상이 된다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0만이 넘는다든지, 그다음에 가짜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200만이 넘는다든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면 이게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른 사회적 의미들이 더 훨씬 크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경제 발전의 기본은 경제 일 주체인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홍남기 부총리도 이제 IMF 연례협의 미션단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이제 이해한다라는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 취임 당시에도 이 홍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네.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염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볼 때 이제 현 정부는 현 집권 여당은 정말 누구보다도 오랜만에 나타난 그 친 노동 정책을 취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어떻게 보면 또 취약계층의 수호자다 이렇게를 자처했고 그렇게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표명하고 이런 것은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내부 분석 결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의 어떤 일률적인 초기율 인상 그런 문제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약근로자, 취약계층은 취약근로자, 취약소상공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 좀 더 구체적으로 힘을 쓰는 정책으로 그거를 보강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이런 거라고 보고 또 그런 의지를 좀 표현한 거라고도 봅니다. 네. 네.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대통령 공약이었을 때 1만 원이 사실상 폐지되기도 했잖아요. 대통령이 스스로 그랬죠. 얘기했죠. 그다음에 지금 그 홍 부총리도 사실 취임하면서 이 속도 조절론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생각할 때 이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왜곡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위원장님도 얘기를 했듯이 이 사회안전망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 소비라고 하는 거나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 속도 조절론은 경제 관료의 눈으로 봤던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이지 않겠나. 좀 더 노동자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네. 최저임금이 한국 경제의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판단하는 것들은 무리하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시각이다. 그래서 경제부총리로서 시각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어떤 급격한 인상이라고 하는 논란이 마치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등가식으로 주 원인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적으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네. 우리 저 총장님 의견에 뭐 더 그 같은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대표단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많겠죠. 불행한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경제 성장 국면에서 이런 최저임금이 진행이 됐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글로벌로 보나 특히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이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금 국면 돌입한 상태에서 그 최저임금으로 그 하나의 열쇠로 삼아서 어떤 가계 소비세를 늘리려고 해왔던 정책이 이렇게 좀 실패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좀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나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네. 문제가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럼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사실은 오늘 이 파트너가 네. 소상공인 연합회인데 저는 이 자리에 사실 경총이나 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
저 좀 전에 얘기하셨던 취약계층 얘기해서 을들과의 싸움인 것처럼 이렇게 찾고 가는 프레임 이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 사회 경제 발전의 근간은 저희들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투트랙으로 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폐기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거 유의미했던 부분들이 있고 경제 민주화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재벌 개혁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난 10년 동안 총 이윤에 대한 총 노동과 총 자본이 가져가는 그 분배를 보면 노동자 부분들이 점점 하락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파이가 적어졌다는 거죠. 그럼 네. 큰 파이를 가지고 분배에 대한 원칙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최근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 그 결정책의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네. 이제 구간을 설정해서 결정하는 이원화 구조 자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싶습니다. 네. 이 관련돼서 노동계도 몰랐고 심지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도 몰랐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이 어떤 속에서 나왔냐고 하면은 사실은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임금체계 결정 구조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분은 올바른 결정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잘못됐죠.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구간 설정을 두고 결정 체계를 따로 두는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 구조를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구하지 않은 이러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걸 입법 과제로 가져가야 되는 것은 저희들은 결코 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탭을 자칫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테이블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사노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경사노위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 최저임금위원회도 똑같은 노사 공익이 모여서 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하나인데 저희 민주는 지금 거기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소상공인 측 입장 들어볼 부분이 이번에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 지불 능력이라는 게 이제 제외됐다. 이게 이제 경영계에서 예. 요구했던 부분 예.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제외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뭐 애매모호하게 이제 합산되는 방식이 결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노동계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경영계에서도 불만은 불만대로 사고 예.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예. 이 기업 지불 능력이라는 거는 그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임금 지불 주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근데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 지불 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불 능력과 뭐 1대1로 이렇게 결정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죠. 자, 근데 저희가 이제 기업 지불 능력을 거기다 담으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성격을 어느 정도 규정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요번에 결정 기준을 조금 이제 이원화 시켜서 경제적 요인,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또는 노동 생산성 같은 거, 노동 생산은 원래 있었지만 그거하고 근로자 노동자의 이제 생계비 고려 이런 것들을 이원화시켜서 간접적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기업 지불 능력을 명적으로 시도했다가 빠진 것은 사실은 어떤 합리적인 어떤 객관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우리 노동자 측의 어떤 정서적 반발 때문에 고려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정서적 반발의 문제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명시하지 않았다 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였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자 측의 정서적 고려를 한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업은 차차고서라도 소상공인을 위한 예외 조항은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예, 거죠? 차라리 구체적으로. 예.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예외 조항이라고 할까 또는 유예 조항이라고 할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꾸준히 저희가 현실을 고려해서 주장해 온 게 이제 영세 소상공인, 그러니까 뭐 5인 미만 종사자 업종, 그것도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의 취약 업종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차제의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때
좀 규모의 차 등의 근거 규정을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로 이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주휴수당 문제가 또 길어질 텐데 저번 주에 또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의 액수로 산입해서 계산한다거나 주휴수당 시간을 분모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역시 기각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주휴수당 부분 같은 것도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서 좀 적어도 5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적 적용이나 유예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취약 근로자를 위한 사회 보장 지원 강화로 좀 가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내려지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었어요. 매년 최저임금 결정할 때마다 저희가 목도해왔던 거는 뭐 끝장대치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올해 어떻게 전망하시고요? 네. 예, 일단 이 얘기 하시기 전에 저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예, 한 말씀하시죠. 얘기에 대해서, 네네. 그거에 시간 대해서 드릴게요. 한마디 부탁. 제 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한 부분들, 아니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배려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을들이 연대라고 하는 부분들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논의해갖고 뭔가 방향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정부나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산입 범위를 통해 가지고 계약이 있었잖아요. 또 올해 결정 체계를 가지고 이제 노동계와 전혀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좀 전에 얘기했던 차등 지급의 문제, 주휴수당에 대한 문제까지 이 흐름을 가져간다고 하면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들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1만 원은 죄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함께 살자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부분에 논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시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가지고 갈등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정책하고 경제 정책이나 노동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도 최저임금 1만 원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 증폭되지 않는 정책 그 부분들이 선행되는 과정에서 근데 이번 국회에서 법이 개혁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거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멈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예. 어쨌든 시간은 흐르고 때는 다가옵니다. 예.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지금 결정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네.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대응 전략이 달라지겠죠. 저희들은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을 그대로 가져가되 제도적 문제가 있으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수정 보완을 하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를 따로 두고 이원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통제하는 식의 어떤 결정 체계에서는 지금 이 부분들을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강조드리는 겁니다. 여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민노총의 이런 입장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론을 좀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도 일방적인 추진이었기 때문에 그 여론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불참하고 일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 결정 체계를 바꾸는 과정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민노총의 어떤 이런 투쟁 노선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론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과정이 어떠하든 지금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일단 테이블에 앉지 않는 뭐 경사노위를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모습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불통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모습들로 여론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 최저임금 위원회에 대한 얘기들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위원들이 합해서 9명입니다. 네. 9명이 최저임금 위원회를 소집하면 소집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소집 요구를 했고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결정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에서 이 부분을 반대해서 논의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부분의 대화의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의 테이블에 응했고 저희들은 합리적인 방법에서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노사, 공익, 정부까지 포함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 틀에서 해소하기를 원했습니다. 경산노위는 저희들이 조직적인 결정을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 네. 단위에서 결정을 못했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예. 소상공인 입장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이제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결정구조 개편안으로 결정 심사를 할지 아니면 그게 3월 국회나 뭐 이렇게 통과되지 않는다면 기존 결정 방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방식이 됐든 저희는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뭐 동의다 찬성이다를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차선이든 아니면 좀 부족한 문제가 있는 거든 최선을 다해서 좀 임하려고 하고요. 3가지 정도를 저희는 그런 자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빼놓고 바라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역지사지하라 그러죠. 그래서 네. 저희 노동자 측에 대해서 역지사지를 더욱 할 거고요. 대신 이제 그 부분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악화된 경영 환경에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하는 형태로 또 가겠죠. 또 하나는 이제 소통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소통을 노동자 측하고 소통을 끊임없이 해서 합리적인 균형 수준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취약 근로자와 취약 소상공인은 같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민 네. 정신을 갖고 철저히 임하려고 합니다. 네, 진행하는 저희들도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땐 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곤혹스럽습니다. 백석근 사무총장, 권순종 부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